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조금은 특수할 수 있는 경우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운동선수나 트랜스젠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재수술을 요청하시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트랜스젠더 분들이 상담을 오시게 되고 수술을 받으시게 될 때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추려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일단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선천적으로 가슴을 가지고 태어나는 여성분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흉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가슴 근육이 발달한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근육의 발달 정도뿐만이 아니라 붙어있는 근육의 기시부라든지 근육의 방향 같은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을 권해드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형물을 근육으로 덮어주는 이중평면법 수술 방법은 저는 많이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중평면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 위쪽을 이렇게 근육이 덮어주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셨던 분들에 비해서 근육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근육이 보형물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촉감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방, 측방 이동이 많아서 보형물이 만들어주는 가슴 골이 예쁘지 않게 많이 벌어져 보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가 많이 질깁니다. 얇기도 하고 질기기 때문에 가슴이 쉽게 잘 늘어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슴 수술을 선천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하게 될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면 보형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만져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면, 트랜스젠더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가 늘어나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늘어났을 때의 촉감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골격적인 부분이에요. 몸통 폭이 선천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신 분들보다 많이 넓은 편입니다. 몸통 폭이 넓고 유두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형물을 조금 크게 해줘야 가슴이 예쁜 모양을 갖춰요. 그러니까 가슴이 들어갔을 때 몸이 좀 더 예뻐 보이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몸통 폭이 이렇게 넓은데 보형물이 그 안에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형물은 좀 크게 써줘야 되고, 크면서도 보형물의 지름이 좀 넓은 보형물을 써줘야 더 자연스럽고 예쁜 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피부가 얇고 질긴데 그러면 더 큰 보형물을 넣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거기서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보형물을 한 번에 크게 넣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이 정도까지는 안 늘어날 것 같은 그런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수술하다 보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0, 500cc까지 키워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처음에는 한 300에서 400cc 정도까지의 보형물을 먼저 넣어서 늘리고, 그 다음에 피부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한 번 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보형물로 가슴 피부를 늘려놓고 나서 한 번 더 늘리는 경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가슴을 갖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한 400~500cc 정도 되는 아주 큰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을 정말 크게 만들어 놓고 피부를 늘려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보다 100cc 정도나 아니면 최소한 한 5~60cc 이상 작게 보형물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다 필요한 사람이 다르죠. 그런 건 이제 그때에 따라서 제가 권장을 드리긴 하지만, 크게 넣었다가 피부가 늘어나고 나면 거기에 약간은 작은 보형물을 넣게 되면 촉감과 모양이 많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환자분한테 맞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것도 트랜스젠더 환자분들을 많이 수술해본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선천적으로 여자랑 태어나신 분들하고 트랜스젠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분들의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수술이 많이 있었던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수술을 한 다음에 호르몬제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게 좋은지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전후는 상관이 없고, 다만 호르몬 요법은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이 투여되게 되면은 일단은 유선 조직이 적게 있는 유선 조직이라도 남자도 당연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형물 앞쪽을 덮어주는 조직은 유선 조직, 피하 지방층, 그리고 피부, 그러니까 표피와 진피층이 되겠는데, 그 앞을 덮어주는 패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선 조직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되고 피하 지방층의 두께도 같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슴 수술 이후에 가슴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은 촉감을 가지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호르몬요법은 꼭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슴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슴 재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정보를 조금 더 전달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는데요. 국내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트랜스젠더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화로 많이 문의도 주세요.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거나 부족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을 한번 직접 원장에게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원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도 내 몸에 맞는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내원하셔서 안전하게 수술 받으시고 예쁜 가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